조선 별난사, 대원군 집권기의 3대 밀란 중 하나인 풍천 밀란. 풍천 밀란은 향촌사회의 권력을 놓고 향임층과 서리, 군교층의 대립이 수취제도 운영의 부정과 얽히면서 농민항쟁으로 발전한 것으로 향전이 농민항쟁으로 발전한 사례입니다. 풍천의 조세 운영은 대부분 토지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많은 조세가 모두 토지에 집중된 결과 토지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한 향임배들의 반발을 초래했습니다. 이들은 조세 운영권을 장악하고 있던 지방관아의 이방아전과 상정색을 교체하고자 했습니다. 향임들은 우선 향회를 열어 고을의 폐단과 백성들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직 유리인 박인희와 상정색 이익주를 부민인 김낙기와 김용훈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려고 통문을 돌려 농민들을 동원했는데 이때 농민들은 기일을 어겨나가지 않는 사람은 벌금을 징수하고 집을 부순다고 해서 공동체적 강제에 의해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동원된 수백 명의 민인들은 1863년 12월 26일 관아로 들어가 유리의 교체와 7개 항에 달하는 읍회의 혁파와 원장전의 반환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항쟁은 평화적인 시위로 끝나지 않았는데 사태가 처음 의도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자 통문을 돌려 농민군을 동원한 윤장원은 다음과 같이 말하며 애통해했습니다. 슬프다. 저 우매하고 완고한 무리들이 사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나에게 통문을 발해 무리를 모았으나 우리들의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것을 오히려 막는다면서 무수히 난타를 가했다. 겨우 살아서 집에 돌아왔다. 이에 농민들은 향임층의 통제를 벗어나 폭력적인 저항의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통문을 돌려 정소운동을 주도했던 향임층들은 목적 달성을 위해 농민들을 동원했으나 농민들은 독자적인 행동으로 나갔습니다. 결국 향임층의 계획은 어긋났으며 그들도 공격 대상이 되었는데 농민들의 저항이 자신들의 교체임을 알게 된 유리 박인화와 장교 안원봉 등은 사령들을 동원하여 모여있는 농민들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이에 많은 농민들이 부상을 입고 사경을 헤매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일단 관아에서 물러나와 해산했는데 이때 동원된 민인들은 주로 나이 어리고 어리석은 부류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읍내 공격을 주도해 처벌된 황기장, 조여익, 조양록 등은 마땅한 생업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벌금을 걷거나 집을 부수겠다는 향임들의 말에 이끌려 난에 참여했습니다. 밀란에 참여, 동원된 사람들 대부분이 최하층 빈민이었던 것으로 벌금을 낼 여력이 있는 집안에서는 벌금을 내고 불참했을 뿐 아니라 부득이한 경우 대부분 머슴이나 노비를 대신 참여시켰기 때문입니다. 밀란 발생 후 중앙정부에서는 풍천부사 신명은을 파직하는 한편 의금부의 압송에 곤장을 치고 금갑도로 유배 보냈습니다. 또한 항쟁을 유발시킨 유리 박인희의 향임 윤장원 등은 엄영우, 육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되었는데 이런 조처는 철종 때의 농민항쟁에 따른 처벌에 비해 아주 가혹한 조처였습니다. 결국 대원군 정권은 밀란의 원인을 향촌사회 유력자층이 수령의 통제에서 벗어났기 때문으로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항쟁에 가담한 농민층에 대해서는 철종 때보다 훨씬 관대한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철종 때에는 항쟁의 주도자는 효수되었으나 풍천 밀란의 주모자는 황기정 한 사람만 2차례 형장을 맞은 후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섬으로 유배되는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조여익, 조양록 등은 한 차례 형장을 맞은 후 석방되었고 수령과 채객 및 유리가 횡령한 원징전은 반환 조처하고 채객 송지겸은 황해 감영에 압송해 풍천민들이 보는 가운데 엄영을 한우 원학도에 유배 보냈습니다. 채객은 조선시대 고을 원의 비서 사무를 맡아보던 사람인데 이런 중앙정부의 조처로 풍천 밀란은 일단락되었습니다. 한편 황해 감사 서영순이 풍천부 난민을 조사한 일을 아는 기록이 일성록에 있는데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황해 감사 서영순이 풍천부 난민을 조사한 일을 아뢰었다. 장계를 올려 아뢰기를 풍천부에서 소란을 일으킨 난민과 간교하고 교활한 아전 군교를 모두 잡아들였습니다. 신해영에서 문화현령 김원순, 강령의 전 현감 신석희를 조사관으로 정하여 함께 조사하게 하였더니 난리를 일으킨 무리들이 사실을 자백하지 않고 간교한 무리들이 말을 꾸며 인륜을 멸시하고 이치를 등져 앞뒤가 맞지 않고 믿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타이르며 상세히 신문하니 공수란 바에 그다지 의심할 만한 단서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화해 계기가 이미 채깨기 수령을 막아서 가리는 데서 잉태되었고 난리의 뿌리가 아전으로 차정되고자 하는 데서 근원하고 있습니다. 7가지 징수와 3가지 속전의 무분별한 남발과 양여와 평민을 무고하고 날조함이 간교한 무리들이 어두운 곳에서 종용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아전과 군교, 지방민 가운데 범죄를 저지른 자를 논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박인희는 신분이 아전으로서 관장을 학정으로 인도하였으니 공룡의 폐단을 바로잡으려는 것이었다고 하지만 그대로 믿기 어렵습니다. 안원봉은 신분이 수교로서 관노비들을 불러 모아 소송을 하는 백성을 혹독하게 구타하여 거의 죽었다가 겨우 살아날 지경이 되게 하였으며 여러 백성들로 하여금 억울한 마음을 품고 시비에 실마리를 크게 일으키도록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노기주는 본래 고을 사람으로 관문을 드나들며 채객이나 유생들과 결탁하였습니다. 돈을 징수하거나 양녀나 속비에 관한 일 등 재반에 추악한 일들 가운데 이 세 놈들에게서 비롯되지 않은 일이 없으니 무거운 형류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오덕에는 쇠고기와 술에 대한 세금과 잡기에 대한 속전을 강제로 매기고 소송을 하는 백성을 구타하고 쫓아내는 데에 안원봉과 한 마음으로 협력하였습니다. 김낙기는 헛되이 이방에 차정될 마음을 품고 뇌물을 바쳤으나 여러 사람의 눈은 가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달선은 채객들을 아부하며 섬겼으니 윤장원의 통문을 불러일으킨 것이나 재반 뇌물이 그와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여석규는 김낙기가 차정되고자 한 일, 윤장원이 통문을 돌린 일이 실로 이자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이익주는 황곡의 모조를 넘치게 징수하였는데 비록 관에서 마련한 것이라고 핑계는 되지만 백성들의 분노가 터져나온 것이 거기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5명 역시 가볍게 처분하기 어렵습니다. 윤제첨은 수양으로서 일이 터지기에 앞서 잘 인도하지 못하였고 사태가 발생한 후에는 또한 잘 조절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난리를 일으킨 백성을 논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황기정은 무리를 모아서 관아에 들이닥치고 으르렁대기에 이르렀으며 화해 실마리를 만들었습니다. 조여익은 관아에서 악행을 저지를 때와 인가를 파괴할 때 팔을 걷어붙이고 먼저 제창하였습니다. 조양록은 관아에 들이닥치고 집을 무너뜨릴 때 몸소 동참하였습니다. 윤장원은 통문을 돌리고 백성들을 선동하여 밀란이 일어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으니 주범으로서의 죄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전소에는 모집되어 나온 것 같지만 또한 그대로 용서하기는 어렵습니다. 백성들이 아른 7가지 조항 및 재반에 억울하게 징수당한 돈은 마땅히 하나하나 돌려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전과 군교들이 이번에 징수를 독촉한 것이나 채객들이 전후에 걸쳐 억지로 취한 것이 1640냥이 되는데 이것을 징출해낼 곳이 없습니다. 장리들의 불법과 패악한 백성들이 소란을 피운 것이 관할 지방에서 있었는데 미리 살피지 않았다가 엄한 규율을 받들기에 이르게 되었으니 황공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다. 하교하기를 마땅히 대왕되기 전에 처분이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일성록 고종 1년 2월 4일 풍천밀란은 전형적인 밀란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이며 고종대 밀란의 효시를 이룬다는 점에서 주목이 됩니다. 한편 난민들이 제시했다고 하는 7개조의 요구 조건의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으나 관리들의 불법 탐악과 남징에 대한 시정을 요구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밀란에서 구체적인 요구 조건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난민들의 목표와 주장이 점차 뚜렷해져 가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으로 밀란이 점차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형태로 발전해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오늘 조선별난사는 대원군 집권기의 3대 밀란 중 하나인 풍천밀란이었습니다.